원룸 택배 상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한 대학생이 겪었다는 체험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실수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송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하고 섬뜩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23년 당시 만 21세였던 김민수 씨. 충북의 한 지방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그가 겪은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는 충북 청주의 한 지방 대학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왔죠. 그의 방은 전형적인 대학가 원룸이었습니다. 12평 남짓한 공간의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 현관문을 열면 바로 방이 보이는 구조였죠. 집세는 월 35만원, 보증금 500만원. 대학생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학교와 가까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형적인 요즘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필요한 건 모두 인터넷으로 주문했죠. 생필품부터 간식, 심지어 교재까지. 택배 기사와는 이미 안면이 틀 정도였습니다. 학생 또 주문했네요. 택배 기사 아저씨는 웃으며 상자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럼 민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4월 중순,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후 6시쯤 집에 돌아온 민수.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뭘 시켰더라?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죠. 송장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발송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려져 있었고 민수는 분명히 며칠째 아무것도 주문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뭘 보내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노트 한 권과 볼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트는 일반적인 대학 노트였고 볼펜은 검정 잉크가 나오는 평범한 볼펜이었죠. 특별할 게 없는 문구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 장난으로 보낼 만한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민수는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그렇게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거든요. 아마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수한 게 아닐까? 민수는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 배송 실수도 자주 일어나죠. 누군가 주문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장에 적힌 정보가 너무 정확했다는 것이죠. 이름, 주소,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민수는 노트와 볼펜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4월 20일 금요일 중간고사가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또다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크기, 같은 포장지. 그리고 송장에는 여전히 자신의 정보가 정확히 적혀 있었죠. 또 민수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조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은 업체에서 또 실수한 거겠지 정도로 생각했죠.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각도로 봐서는 방 한가운데쯤에서 침대 쪽을 향해 찍은 것 같았습니다. 화질도 꽤 선명했죠.
민수가 평소 입고 자는 회색 티셔츠와 체크 무늬 반바지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방이 틀림없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벽에 붙인 시간표, 심지어 바닥에 벗어놓은 슬리퍼까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숨겨진 카메라라도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했거든요. 누가? 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들의 장난. 하지만 민수와 친한 친구는 같은 과, 동기 정도뿐이었고 그들이 이런 악질적인 장난을 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커. 하지만 민수는 평소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 누군가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누군가 불법 침입을 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전 민수는 고민 끝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서 그 안에 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학생, 혹시 친구들 장난 아닌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던데. 아니에요, 진짜로.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나 피해가 없으면 수사하기는 어려워요. 결국 민수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잠들 때마다 현관문 이중 잠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문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혹시 누군가 침입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방은 3층이었고 창문 밖에는 에어컨 실외기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올라올 수는 없는 구조였죠. 그럼 열쇠를 복사한 건가? 민수는 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연락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생활소음,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까지.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했죠. 혹시 또 택배가 올까? 그런 걱정을 하며 지내던 중 해시태그 산막 공포의 심화. BGM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음악. 5월 2일 화요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또다시 그 익숙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대체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누가 보내는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이번에는 USB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검정색 플라스틱 케이스의 평범한 USB였죠. 용량 표시도 없고 브랜드명도 없는 그런 USB.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는 게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폴더명은 단순했습니다. 민수. 내 이름? 더욱 놀라운 건 폴더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2023.04 15 MP4 2023.04 18 MP4 2023.04 22 MP4 2023.04 28 MP4 총 10개 정도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2주 사이의 날짜들이었죠.
민수는 가장 최근 날짜인 4월 28일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방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방 안 어딘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은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민수는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옷을 갈아입기도 했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잠자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민수가 잠든 후 화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누군가 잠든 민수 근처를 조용히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자신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매번 자신이 잠든 후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민수는 자신이 한 달 넘게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자신이 잠든 틈에 방 안을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잠들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어 있었거든요. 내일까지만 버티자. 민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침입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새벽 5시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튼과 친구 재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현아, 미안한데 너희 집에서 하루만 자도 될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아. 재현이는 민수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흔쾌히 승낙해줬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수는 다음날 오전에 집주인 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서 혹시 경찰과 함께 방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씨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민수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당장 가보자.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이상하다고요? 요즘 들어 전기세가 많이 나왔거든. 내가 그렇게 많이 쓸 리는 없는데.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는 김씨 그리고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 2명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겉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간 상태 그대로였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설치될 만한 곳부터 찾아보죠. 네 사람은 방 안 곳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벽 뒤나 천장 쪽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의 제안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씨가 옷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지? 옷장 뒤쪽 합판의 색이 다른 부분과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새로 붙인 것처럼 보였어요. 한번 떼어볼까요? 경찰관이 공구를 가져와 합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합판 뒤에는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벽을 뚫고 만든 비밀 공간이었죠. 여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니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얇은 매트리스 하나, 라면 봉지들, 생수통, 담배꽁초, 그리고 소형 카메라와 녹화 장비들.
이거 완전히 사람이 살던 곳이네요. 경찰관은 그 공간이 민수의 방과 옆집 사이의 벽을 뚫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옆집은 비어 있나요? 네, 2달 전부터 비어 있어요. 김 씨의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빈 옆집을 통해 침입한 뒤 벽을 뚫어 민수의 방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공간에 숨어 지내며 민수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는 여기서 조작했던 것 같네요. 무선으로 연결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방 안 곳곳에 설치하고 경찰관은 방 안 곳곳을 다시 수색한 끝에 책장 모서리, 에어컨 틈새 등에서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초소형 카메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도주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이 어제 집을 나간 걸 보고 눈치챈 것 같네요. 경찰은 지문 채취와 DNA 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의뢰한다고 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 택배들은 어떻게 보낸 거예요? 아마도 가짜 계정으로 주문한 뒤 학생 이름으로 배송 정보를 조작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됨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택배의 노트와 볼펜. 아마 자신이 뭔가 써보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택배의 사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였죠. 그리고 세 번째 택배의 USB.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민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CCTV에도 수상한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고 지문이나 DNA도 명확한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죠. 민수는 결국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 집에서도 매일 밤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곤 했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 만약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온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한 배송 실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나 물건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다거나 전기세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관찰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